이 봄철에 이 고삼지 붕어는 어떠한 집어제를 더 선호하는지 제가 오늘 집어제 테스트를 하러 이곳을 찾아왔는데, 집어 낚시 테스트를 위해 게스트와 함께 고삼 저수지를 찾은 고승원. 버드나무가 가득한 포인트에서 집어 낚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고산 저수지를 찾아왔습니다. 이 고산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한번, 그리고 오름수에 한번, 아주 늦가을에 좋은 붕어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 봄철에 이 고삼지 붕어는 어떠한 집어제를 더 선호하는지 제가 오늘 집어제 테스트를 하러 이곳을 찾아왔는데,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낚시할 게 아니라 아주 어렵게 게스트 한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형이기도 하고 저만큼 또 집어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게스트 분하고 고삼지에서 하루 즐거운 낚시를 또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가워.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중림 노성현입니다. 날씨가 낚시장. 오늘 내가 봤을 때 나올 것 같아. 이 멋진 날. 집어 파이팅! 파이팅! 중류권에서 배를 타고 이동해 수상좌대에서 하룻밤 낚시를 즐겨보기로 했다. 사장님 요즘 조항이 좀 어때요? 조금 여기 중류권이라 좀 늦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늦어가지고 좀 이른 거죠, 지금 하실 때는. 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 올해 좀 겨울이 추워서 그런지 좀 많이 늦어요, 고삼지가. 그러면 지금 상류보다는 중류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조금 수위는 어떻습니까? 지금 초만수고요. 초만수. 만수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 들어가시 조금 약간 중류권 쪽으로 최상류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수심 좀 있는 데가. 버드나무 포인트가 그림처럼 어우러진 고삼 저수지 중상류권 포인트. 시즌이 조금 늦게 시작되는 곳이긴 하지만 오늘 날씨와 포인트 여건만으로도 벌써부터 기대감이 가득한데. 원래 이제 좌대에 올라타면서 상류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아직은 상류는 조금 이르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나마 지금 이 중류권 라인에서 최근에 낱마리로 한두 마리씩 비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류권 라인에다 좀 대편성을 진행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리하고 곡물하고 어분류 가지고 집어를 진행을 해놓고, 그리고 밤에는 글루텐으로 미끼를 활용을 할 거고, 같이 오신 우리 성현이 형 같은 경우에는 글루텐을 가지고 집어 겸 미끼를 사용을 하실 거라서, 오늘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낚싯대를 제가 펴가지고 반반 나눠서 집어를 진행을 해놓고 어느 쪽에서 조금 더 붙는지 항상 저 혼자 실험하고 저 혼자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도 오늘 그 성현이 형이 같이 오셔가지고 또 흔쾌히 제가 제안했던 부분을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정말 궁금합니다. 어느 쪽이 조금 더 집어력이 좋을지. 현재 대편성 7대 막 세팅을 해놨습니다. 예상보다 좀 수심이 있기는 합니다. 보통 붕어 낚시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붕어가 다니는 길목에 미끼를 놔서 입질을 유도해서 끌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떡밥 낚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붕어가 다니는 길목에 놓되 그래도 집어 불러 모은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바닥이 조금 지저분한 중에 깨끗한 곳만 골라서 밥질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낚시의 목적은 집어 테스트. 어분과 곡물 집어제를 사용하는 고승원, 그리고 글루텐으로 집어 겸 미끼를 사용하는 노성현. 과연 둘 사이에 어떤 조가 차이가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 지금 시기는 이제 아직은 동절기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제가 동절기 때는 어분류를 조금 많이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붕어들이 상류로 올라붙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누치, 잉어, 그리고 이제 뭐 살치, 뭐 여러 종류의 이제 그 온갖 어종들이 다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비율을 어분하고 곡물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러니까 어분을 200 정도 넣고, 어분 200, 곡물 200, 보리 200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사실 제가 요거를 가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 저희가 이런 어분류 같은 경우에는 100% 순수 어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요 한 봉지가 거의 이제 100% 순수 어분이기 때문에 그 어분 가루를 조금 많이 첨가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야 지금 시기에 어쨌든 알짜리 보러 들어오고 먹이를 취하러 오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향이나 냄새를 맡고 또 이제 붕어가 찾아와 줄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많이 넣는 편입니다. 이건 항상 한 봉지를 넣는 편이죠. 자, 오늘 저는 외바늘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어제 따로, 미끼용 따로가 아니고 글루텐 유망 세 가지를 섞어서 집어 겸 미끼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곡물성으로 이루어진 이 글루텐과 그다음에 어분 글루텐입니다. 그래서 어분 글루텐과 글루텐 함유량이 많은 이 세 가지를 함유해서 외바늘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바늘로 집어제와 미끼용을 같이 병행을 하면은 그만큼 좀 더 빠른 집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찌올림이 조금 성가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쁜 찌올림을 보기 위해서 외바늘로 집어 겸 먹이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늘 또 이 세 가지 글루텐을 섞어서 집어 겸 외바늘로 미끼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묽게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늘에 달려 있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되면은 충분히 붕어들에게 어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넣고 이 세 가지를 이 글루텐입니다.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밥질이 됐다 또는 붕어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기다리는 낚시.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 글루텐 미끼용을 공기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에 좀 더 오래 달라붙어 있게끔 해서 정숙을 요하는 상황으로 낚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버드나무가 가득한 곳에 찌를 세우는 고승환. 사실 이제 버드나무 낚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낚시를 보통 해보면 버드나무 낚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낚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버드나무 통이 있는 곳은 보통 수심이 뭐 얕은 곳도 분명 있겠지만 보통 수심이 한 1m 한 7, 80부터 뭐 깊게는 한 2m 50에서 3m까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버드나무에 근접하게 붙여줘야 그 버드나무 낚시의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붙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원줄이 나무에 걸려서 터지던가 아니면은 바늘이나 이런 채비 훼손이 상당히 많은 낚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저 앞에까지 던지는데 뭐 3m 정도면 딱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3m 기준으로 뒀을 때 수심이 한 2m 가까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 3, 6대를 펴가지고 최대한 버드나무 앞에다가 붙여야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더 있습니다.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진짜로 최대한 붙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 버드나무 낚시 자체가 하여튼간 어렵지만 또 이 버드나무 낚시를 상당히 즐기다 보면 또 다른 필드 가서 낚시를 하게 되면 조금 수월한 낚시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버드나무 낚시도 좀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채비하고 바늘하고
여벌로 조금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최대한 버드나무에 근사치에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버드나무 낚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같은 좌대에서 서로 다른 집어를 진행하는 두 사람. 서로의 낚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옆에서 승원 씨가 곡물 오븐으로 집어제 이렇게 하는데 뭐 한 좌대에 앉아 있긴 하지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낚싯대에 뭐 한 1m 사이에서도 입질이 오는 찌가 있고 입질이 전혀 없는 찌가 있기 때문에 곡물과 또 어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집어제를 섞어도 제 자리는 뭐 전혀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고기를 뺏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낚시. 열심히 집어를 진행하며 밤낚시를 기다려보는 고승원과 노성현. 서서히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고3 저수지에서 멋진 붕어와의 만남이 기다려진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분위기는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뭐 제가 오늘 이 들어온 곳이 최근 조항이 뭐 낱마리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이 고삼지 중에서도 상류 쪽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중류 쪽에 있는 낚시터를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뭐 그래도 봄이 돼가고 있으니까 희망을 걸고 밤낚시 또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기 안 나와도 일단 제가 좋아하는 형하고 같이 오늘 또 하루 즐거운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고 즐거운 낚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름 재밌습니다. 형하고 또 좋은 추억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차가운 밤 기온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찌를 바라보며 깊어가는 밤을 맞이하는 두 사람. 일단은 집어는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이제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붕어가 좀 들어와서 이제 미끼를 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지금 요 제 우측에 우측에 버드나무하고 좌측하고 정면에서만 지금 조금씩 이제 라이징이 있고 아직 왕성하게 지금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집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붕어가 또 이제 와줘야 되니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찌를 빨고 들어가는 입질에 힘찬 챔질을 해보는 고승환. 나이스. 나이스. 물소리 파장 좋아. 근데 기럭지가. 이야, 입술이 섹시한 사람이 나오네. 입질 어땠어? 쭉 빨고 들어갔어? 조금 들다가 쭉 빨고 들어갔어요. 아, 살짝 들었다가. 네. 아, 역시. 누치야? 네? 입술이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매력적이네. 역시 쭉 빨고 들어갔겠군. 야, 이 일단은 물소리 파장 누치 좋았는데. 자, 고삼지 첫 누치입니다. 오우, 소리 낸다. 오우. 자, 입술이 상당히 섹시한 누치입니다. 누치. 화났나 본데. 아쉽게도 붕어가 아닌 손님 고기 누치가 올라왔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누치나 잉어가 먼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시기가 어쨌든 붕어들이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잡어가 같이 들어오면서 집어가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뭐 누치가 더 나올지 아니면 잉어가 나올지 잉어하고 누치가 나오면서 붕어도 같이 한 마리 나와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집어 열심히 한 덕이 보람이 있습니다. 필요도 없지만 하여튼 입술이 상당히 섹시한 우리 누치 언니. 자, 잘 가. 이제 그만 먹어. 기대했던 붕어는 아니지만 집어가 잘 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데 과연 이번엔 붕어의 입질을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잠시 후 예쁘게 찌를 올려주는 입질. 나이스. 이야. 좋다 말았다. 야, 좋다 말았어. 야, 우리 또, 야, 이 손맛 축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일로 와라. 아이고, 아이고. 아, 참. 이번에도 역시 붕어가 아닌 고삼 저수지 누치가 얼굴을 보여준다. 자, 이번에도 입술이 아주 이쁜 누치입니다. 아, 진짜. 오, 짠. 아까 나온 사이즈보다 조금 작습니다. 뭐, 요거 잡기 전에 바로 옆에 때가 한 한목 반 정도 살짝 들었다가 떨궜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가 건들기는 하는데 확실하게 먹이를 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자정이 넘어간 건 아니니까 이 지금 버드나무 안쪽에서는 지금 고기들이 조금씩은 놀거든요. 고기는 들어와 있는데 먹이 활동을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애들이 나와서 먹어줄 때까지 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바로 방생해 주겠습니다. 입술이 섹시한 누치. 자, 가. 한편 글루텐으로 집어를 한 쪽에서는 단 한 번의 입질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지금 밤 시간 열심히 밥질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끔찍을 안 합니다. 잡어입질도 없습니다. 일단 깔끔한 바닥 찾아서 던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기에 좀 수심이 깊은 편이 아닌가 싶은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뭐 승원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심이 2m가 넘어갑니다. 지금 제 자리가 거의 2.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한 가지 마음에 걸리긴 했었는데 수심이 있어서 입질이 없는 건지 아무튼 뭐 저의 역량 부족으로 입질을 못 보고 있습니다. 예상을 해보건데 입질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아침 낚시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이렇게 미동이라도 있거나 하면은 좀 더 집중을 하게 될 텐데 그 좀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아직 시기가 이른 탓일까 붕어의 얼굴은 확인하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는 두 사람. 그때 강하게 챔질을 하는 고승환. 아쉽게도 그만 목줄이 터져버리고 말았다. 터졌어. 와. 바늘 목줄이 끊어졌습니다. 와. 찌를 쫙 들고 밀고 올라갔는데 일단 지금 어제 저녁에는 누치 2마리 외에 뭐 다른 입질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오전장에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좀 앉아 있다가 아까 한 6시 한 반쯤에 이 제일 짧은 데가 이쪽으로 옮겨져 있는 거를 못 봤습니다. 이게 왜 해가 뛰면서 그림자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 버드나무 밑에. 그래서 이제 찌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옮겨져 있는 거 나중에 늦게 보고, 그리고 지금 계속 주위에서 보는데 찌가 다 들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를 채무질했는데 또 바늘목줄 끊어졌어요. 우리 PD님한테 또 욕먹게 생겼습니다. 바늘 관리, 목줄 관리 좀 잘하라고 나한테 맨날 뭐라 그러는데. 아무튼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조금 낚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와, 야, 그게, 야, 큰일 났네. 꾼들의 아쉬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가운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고3 저수지.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고3지에서 어제 이제 집어 낚시에 대한 테스트를 이제 우리 성현이 형하고 같이 제가 이제 도움을 청해서 같이 했는데, 뭐 결론을 내리자면 뭐 지금 오늘 기준으로 두면은 집어력으로 따지게 되면 오늘 기준으로 두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와서 경험을 늘 해보면 그루텐 집어도 잘 되고 곡물하고 어분류 집어도 잘 되는 편입니다. 이 고삼지 자체가. 그리고 지금은 조금 시기가 이르지만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부터는 제가 봤을 때 활성도가 확 좋아질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양 옆에 지금 전체적으로 버드나무 밑으로 지금 붕어들은 들어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미끼를 취하지 않는 것 뿐이지 고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상류로 지금 이제 계속 올라붙는 중이니까 채비 좀 단단하게 하셔가지고 이 버드나무 낚시에 이제 뭐 여벌의 채비 그리고 여벌의 이제 소품들을 좀 챙겨 오셔서 낚시를 또 하다 보면 또 즐거운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집어는 꼭 해 주시는 게 빈도수로 따지면 한두 번이라도 더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즐거운 낚시를 했던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이제 천천히 젖고, 또 이제 우리 어제 이제 고생하신 우리 형하고 나가서 맛있는 삼겹살을 먹고 가겠습니다. 피싱 TV